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네, 흔히 이혼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특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더더욱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받게 될 퇴직금. 자, 이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먼저 사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외도,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 교사와 연구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에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었는데요. 이혼 시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상철 판사와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앞서 이제 남편의 외도 또 폭행이 있었다라고 나온 걸 보면은 이 혼인이 파탄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커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고 또 저희가 오늘 궁금해하고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자녀 양육권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부양 능력 외에도 자녀 연령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정도 그리고 현재의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나 자녀의 의사 등도 두루 고려해서 어느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방안이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가 두 자녀를 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가 두 자녀를 계속 양육을 하고 대신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변론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전체 재산의 유지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부부가 각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부부가 아직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장래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근무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뤄간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죠. 예. 그런데 이혼할 당시에 이미 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퇴직일이 임박해서 퇴직금 액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분할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퇴직 시점을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 대법원은 장래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대신 이런 사정을 다른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조사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퇴직금을 이제 일시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네.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에 근무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금과 다른 점은 퇴직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언제까지 생존해서 연금을 받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 때문에 그간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직접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부부 간 공평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장래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분할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다른 재산 분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4, 5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게 되겠고요. 반대로 재직기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어졌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공무원과 이혼하고 난 후 60세가 되면 퇴직연금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혼 절차에서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판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